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방사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서는 방사능 관련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후쿠시마에서는 복숭아 아가씨 선발 대회가 열렸고 우승자가 발표됐습니다. 응모자 25명 가운데 10명의 새로운 후쿠시마 복숭아 아가씨가 선발됐습니다. 선발된 복숭아 아가씨들은 스피치, 후쿠시마 농업에 대한 연수를 받고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복숭아 아가씨들은 주로 이렇게 후쿠시마 복숭아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복숭아 아가씨들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복숭아 아가씨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 후쿠시마 원전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서는 원전 내부가 녹아내려 고드름 형태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핵 연료 잔해가 흩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파편 꺼낼 낚싯대식 장치 공개, 10월까지 시험 작동 목표. 지난 5월 28일에는 이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데 사용할 낚싯대식 장비가 공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10월까지 시험적인 파편 꺼내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고로 후쿠시마 제1원전은 멜트다운으로 1호기에서 3호기에 파편이 총 880톤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츠비시 중공업에서 개발한 이 낚싯대 장비를 이용해 이들 파편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응세를 거둔 걸 원전 처리에 전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정부는 원전 처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14년 만에 모내기, 원전 사고 대피 지시 해제로 시험 재배, 원전 사고 피난 지시가 해제된 또 한 곳에서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은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붉은색 지역은 후쿠시마의 귀향곤란 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비교적 인구가 많은 마을로 특정 부흥 재생 거점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고 2023년 11월 모든 부흥 거점 구역의 출입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분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출입 금지를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후쿠시마는 극히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후쿠시마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후쿠시마현 연안어업 26명 취업, 30대 이하 80% 이상, 원전 사고 후 최다. 심지어는 어업 활동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후쿠시마 연안어업에 신규 취업한 어업자는 26명으로 원전 사고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30대 이하 젊은 층의 신규 취업자도 22명으로 80%를 차지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취업자 중 부모와 형제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 가구는 15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나 다른 직업에서 취업한 사람도 11명이나 돼서 후쿠시마현 어업에 대한 관심이 폭넓은 층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어업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현재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오염수 방류일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4년 반 만에 열린 정상회담이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은 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본은 여지없이 오염수 관련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 키시다 총리는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에 관련됐다. 일본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라는 종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해야 할 말을 중국이 대신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이 든 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극소량의 독이 들어있어서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 외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볼 때 이 물을 마실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의 위험을 우려해서 이 물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오염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지 안전한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을 생각해서 방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의 원전 주변 토양 조사 등 조사 범위 확대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자신 있다면 거부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일본의 토양은 어떤 상태일까요? 기준치 초과 세슘 검출, 북이바라키 야생 두릅, 현이 출하 자숙 요청. 이바라키 현에서 채취한 두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바라키는 후쿠시마 현 바로 밑에 있는 현입니다. 채취한 야생 두릅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210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바라키 현에서는 야생 버섯류의 출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 이바라키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은 일본 정부와 상반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나 지인들이 가을에 버섯 채취해서 나눠주거나 했는데 자연버섯이라니 몰라서 안 먹었는데 잘한 건가? 이 정도의 방사성 누출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기준치가 떨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3년 전 원전 사고의 영향일 것이다. 210 정도면 고령인 나에게는 문제 없다. 산나물도 죽순도 최근에는 먹게 됐다. 계절별로 연중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살 날이 많은 손자에게는 먹이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해양 방수의 영향일까? 그 외의 수산물도 걱정. 도쿄전력과 정부는 어업 관계자의 보상 등 구제를 확실히 대응해 주었으면 한다. 처리소의 해양 방출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산나물의 세슘 오염 정점 관측 2024년 봄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이타테무라와 나라하마치산을 측정해 봤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산나물을 채취해서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타테무라에서도 농도 저하 경향은 있지만 많은 산나물에서 기준 초과가 계속된다. 고사리나 고비 등은 먹기 전에 떫은 맛을 내기 때문에 농도는 30% 정도 더 낮아진다. 소금에 절인 후 짠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 소금을 빼면 산나물에서 세슘은 거의 빠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단지 튀김이나 마제구황으로 먹는 일이 많은 오갈피 나무는 원래 농도가 높은 데다가 세슘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 나라마치에서 채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갈피 나무를 몇 그루나 발견했다. 먹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피폭으로 이어지는 것에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기사에서는 얼마나 삶아야지 세슘이 빠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순의 경우 베이킹소다에 12시간은 넣어둬야 세슘이 기준치 정도로 빠지는데 애초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이렇게까지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지난 4월 28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45,759건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7.9%에 달하는 3,628건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검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기 전인 2022년에는 바다물고기에서 세슘이 킬로그램당 1베크럴 이하로 검출됐지만 지난해 검사 결과 후쿠시마 현산 농어 쏨뺑이에서 킬로그램당 30베크렐 이상 검출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조피볼락이 킬로그램당 18,000베크렐, 가자미류는 킬로그램당 540베크렐의 다량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한편 2019년 일본 정부가 검사한 결과 일본 멧돼지에서 52배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멧돼지 고기 판매 24% 증가, 22년도는 442톤, 포획 강화 진행. 그런데 일본에서는 멧돼지 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냥급식 급증, 5년 만에 2.5배, 사슴이나 멧돼지 메뉴 등장. 심지어는 야생동물이 아이들 급식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멧돼지 사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멧돼지 고기의 소비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고기를 아이들 급식에까지 활용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조사 결과 지역에서 잡은 사슴과 멧돼지 고기를 학교 급식 재료로 쓰는 학교가 최근 5년간 2.5배나 증가했습니다. 해당 학교의 80%가 서일본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찝찝함은 여전합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은 항상 아이들에게 이상한 걸 먹이는 걸까요?